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지금 메이저 은행권 채용이 이제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은행에서 채용 공고가 떴는데요. 2025년 하반기 우리은행 채용 자소서 어떻게 적을지 제가 뱅크스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오늘 우리 유튜브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은행 채용 부문입니다. 채용 부문 채용 공고를 보시면 우리은행 바로 직전 채용하고 좀 달라진 게 이 채용 부문들이 좀 늘어났죠. 자, 늘어나서 저 맨 왼쪽 위에 있는 기업금융, 개인금융, 지역인재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전통적인 우리 금융 일반 쪽 지원이죠. 항상 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전국구 기업금융 또는 전국구 개인금융으로 지원할까 아니면 지역인재로 지원할까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기업금융으로 지원할까 개인금융으로 지원할까 이 부분을 또 고민 많이 하십니다. 자, 좋은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저하고 상담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그 상황에 맞게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투게더 부문이라고 하는 요 부문이 새로 생겼죠. 저 부분은 사회적 좀 취약계층 분들하고 직전까지 있었던 그 우리 히어로 부문 장교 전형 있죠. 군 전역 장교. 그 부분이 통합되어서 우리 투게더 부문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자분들은 기존에는 국민은행에서 채용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은행에서도 그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여기 테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통적인 우리 대졸 IT 분야입니다. 대졸 IT 분야로 생각하고, 저 아래쪽에 있는 IT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상업계 특성화고가 아니라 상업계 중에서도 그 IT 쪽으로 전공하신, IT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특성화고 전형은 그 IT 전형만 뽑습니다. 그래서 IT 전형만 채용하는 그 전형이고,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아래쪽에 있는 보훈 장애인 전형은 뭐 기존에도 있어 왔던 그 전형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형이 좀 세분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특징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를 보면 여기 195명으로 적혀 있죠. 자, 195명을 채용하고 195명이 많다 적다를 생각하기 전에 뭐 과거에는 뭐 우리은행에서 한번 채용할 때 300명, 400명 이렇게 채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지점도 줄어들고 디지털 진행이 되어감에 따라 채용 규모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95명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195명 채용한다고 하고, 일단 그 전형 일정을 보면 서류 전형이 8월 18일부터 8월 28일 목요일 14시까지 이렇게 채용하고, 발표는 9월 11일 날 하는데 그 전에 서류 전형 접수하자마자 AI 역량 검사라고 하는 과정이 별도로 생겼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서류 전형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필기 시험이 별도로 없죠. 그래서 좀 더 지원자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그런 은행이기도 한데, 그래서 면접만 3번을 봅니다. 근데 면접 일정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고 중순, 하순, 중순, 하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 중순쯤 되면 우리은행 채용이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나갑니다. 예, 자소서 문항입니다. 자소서 문항을 보면 총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개 문항이 나옵니다. 그 1번 800자, 2번하고 3번은 600자, 그리고 4번은 800자, 이렇게 총 4개 문항이 있으니까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1번 우리은행 및 해당 부문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저거는 뭐 여러 가지 작성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이렇게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성 방법을 제가 여기 2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자, 2가지는 먼저 400자, 400자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먼저 400자 나누면 위쪽 400자, 이 앞쪽 400자죠. 이 앞쪽 400자는 우리은행 지원 동기하고 해당 부문 지원 동기하고 요 400자를 그렇게 적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 아래쪽 400자에는 여기는 입행 후 목표 부분을 적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량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분량을 나누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3등분을 해서 우리은행 지원동기 3분의 1, 해당 부문 지원동기 3분의 1, 입행 후 목표 3분의 1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은행하고 여러분들의 해당 부문 지원동기 요 두 개를 합치는 게 이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400, 400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긴 걸 하나로 800자를 쭉 이어서 우리은행 지원 동기도 나오고 해당 부문 지원 동기도 나오고 입행 후 목표도 나오는 이런 긴 걸 하나를 쭉 이어서 적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위쪽 400 플러스 400 이 방식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게 적을 때는 여기 오차주의라고 제가 적어 놓은 요건 뭐냐면 400, 400을 나누는데 450, 350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410, 390 이 오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지원동기 쪽하고 목표 쪽하고 거의 분량이 동일하게 오차가 거의 없게끔 한번 적어보라. 그게 이제 제가 오차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1번 항목 이 지원동기, 입행 후 목표 이건 항상 강조하지만 중요한 문항이죠. 자, 중요한 문항입니다. 1번을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가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 변별력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원 동기하고 결국 입행 후 계획, 목표인데 이 지원 동기는 우리은행 지원 동기하고 해당 부문의 지원 동기가 같이 적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은행 지원 동기를 적어보라라고 하면 또 해당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은행 개인금융이다 그러면 우리은행 투체어스가 어떻고 TC, TCP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적으시는데, 자, 그렇게 적어도 좋고 또 우리은행이 민족 전통은행이다 1800년대부터 생겨났다 130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되는데, 자, 그걸 적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어딘가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도 함께 같이 나와서 내가 왜 우리은행 지원했는지, 나는 왜 개인금융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자기 이야기로 풀어내는 게 자기소개서지, 우리은행 이야기만 쭉 적어 놓는 게 이게 자기소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기업 분석 레포트죠. 그 기업 분석 레포트를 적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적으라는 건데, 그 우리은행 이야기를 적되 자기 이야기도 함께 적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적어 보시라. 이게 지원 동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포인트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또는 일제시대 사람들은 강점기 시대 있죠. 자, 그때 분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했을까를 내가 궁금증을 가지고 인터넷을 정보를 찾아보다가 우리은행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 이거는 내 이야기와 우리은행 이야기가 이제 같이 접목되는 어떤 그 교차점이 생기는 거죠. 공통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은행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1890년대 생겨나고 이렇게 우리은행 이야기만 쫙 이제 레포트 방식으로 적어 놓으면 그건 자기소개서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죠. 그 좀 읽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추천도 합니다. 그 우리은행 로열티를 강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은행에 대해서만 레포트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은행 이야기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행 후 계획인데요. 입행 후 계획은 이 목표가 일단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은퇴자산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중소기업 RM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어떻게든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겠다, 어떻게든 목표가 나오겠죠. 자, 그럼 그 목표와 함께 400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 400자 적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요. 이 400자를 적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자격증 공부하는 것을 되게 은행에 들어가면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 이외에 내가 진짜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 잘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있으면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도 만약에 은행에서 근무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거래처 고객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내 친구를 만나서 또 직장 이야기나 직업 이야기, 경제 이야기나 금융 이야기를 해볼 것인지,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서 나가볼 것인지, 또 은행별 여러분들 지금 그 오픈 채팅방이나 이렇게 쭉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방, SNS 소통을 내가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볼 것인지,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현장에 대한 노력, 이 부분을 제가
꼭 언급을 해놓았죠. 자, 그래서 1번 중요한 항목이니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지원 동기에는 자기 이야기가 나오게, 그 다음에 목표에는 현장에 대한 노력이 나오게, 요렇게 자기소개서를 1번을 적어 보시면 1번 항목이 잘 적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본인의 성격 중에 은행원 업무와 가장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기술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 질문을 보면 조금 생뚱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적어도 될까? 뭘 적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안 적어도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안 될 것 같고, 안 적어도 안 될 것 같고, 적을 수도 없고 안 적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껴나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적히냐면 자꾸 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적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지 못하다, 아니면 늦잠이 많다, 뭐 이런 부분이죠. 늦잠 자는 게 이게 성격적인 부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격적인 부분, 이 위에 지금 문항에는 지금 성격에 대해서 지금 적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역량, 뭐 예를 들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게 성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사실 뭐 땡땡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은행원이 되는데 살짝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솔직히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적다 보면 무슨 생각을 들 수 있냐면 이거 적어도 되나?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걸릴 겁니다. 자, 그거는 표현을 좀 바꾸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표현을 좀 바꿔서 얼마든지 적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자체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 표현을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솔직하게 접근하되 표현을 어떻게 정제시켜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게 읽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2번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역량이 아니고 성격에 대해서 내용을 적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 성격적 부분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뭐 금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건 성격이 아니죠. 이건 역량이죠.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격적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성격입니다. 저는 뭐 나서기 좋아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격인 거죠. 뭐 말을 하면 말이 자꾸 길어진다, 이런 부분도 성격일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성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 소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치명적인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은 표현을 어떻게 바꾸어 볼까를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2번 답변은 거래 구조를 150, 300, 150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제 맨 앞에 150에는 내 성격 중에 어떤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요약 설명하는 것을 150자. 그 다음 중간에 300자에는 관련된 경험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부족한 성격이 이제 나왔던 그 경험이죠. 그 경험을 한번 적어 보시고. 마지막 150자에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완해 갈 건지, 성격을 고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인사 담당자도 알고 누구나 압니다. 자, 누구나 성격을 잘 못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노력해 가겠다라든가, 어떻게 뭐 단점이 생길 때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150자를 적어보자. 그렇게 2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가기 전에 제가 QR코드 3개를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QR코드 맨 왼쪽에 있는 QR코드는 뱅커스 블로그, 제가 그 우리은행 자소서 첨삭도 적고 있고 제가 주로 적는 블로그입니다. 왼쪽에 있는 블로그를 이웃 추가해 놓으시고 하면 채용 공부도 자주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 준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은 뱅커스 카페입니다. 카페도 들어와 보시면 채용 공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뱅커스 카페에도 가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그 QR코드는 오픈 채팅방에서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미리은행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그 오픈 채팅방,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이랑 같이 있는 은행권 그 오픈 채팅방인데요. 거기가 지금 한 400명 넘게 지금 인원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정보도 얻어보시고 뭐 그 소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공부해야 될 기사나 이런 것들도 올려드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들어오는 입장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입장 비번은 2023이고 그 다음에 본명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닉네임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항목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이나 행동 중에 후회스러웠던 선택이나 행동이 있으면 적어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보라. 요 문항은 좀 재밌는 항목이죠. 재밌는 문항인데 과거에 기업은행에서 이런 그 문항, 재밌는 문항들을 많이 그 출제를 했었는데 문항이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 은행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게 한번 문항을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를 많이 그 없애다 보면 자꾸 이 금융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자격증 뭐 이때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 아니면 뭐 작년에 뭐 면접이 겹쳐서 어디를 못 갔는데 자꾸 이런 금융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선택이 나오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소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시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일단 금융에만 국한하지 말고 여러 포괄적으로 한번 그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 중에 한번 후회스러운 것 또는 좀 아쉬웠던 거를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많죠. 저도 많고 여러분들도 많고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그거는 뭐 많죠. 대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전공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뭐 팀플 할 때 팀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이성 친구,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아쉬웠거나 후회스러웠던 일을 금융에 국한시키지 말고 소재를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거래 구조는 150, 300, 150 이렇게 일단 제가 나누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150자에는 과거에 선택했던 선택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 150자고 중간에 300자에는 그래서 그 선택을 해가지고 네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뭐 어떤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데 그 어떤 상태인데 지금 어떤 상태인데 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요 내용은 중간 300자 여기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마지막 150자에 여기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300자 적기가 힘드시면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뭐 상상이죠. 상상인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 150자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아쉬움과 앞으로 이런 선택의 과정이 있으면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으면서 마무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 선택은 많죠. 아주 많습니다. 뭐 어학연수를 갈까 말까, A 지역으로 갈까, B 지역으로 갈까, A 국가로 갈까, B 국가로 갈까 이런 것도 많죠. 자, 그래서 3번은 그런 식으로 작성하되 3번은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3번이 좀 식상해질 것 같습니다.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마지막 4번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또 포인트는 핵심 키워드는 있습니다. 자, 단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서 본인의 역할, 기여,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적어보라 라고 하고 800자를 줬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4번 문항은 제가 키워드를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보면 단체 활동, 팀 활동이죠. 그 다음 그 안에서 지금 따옴표로 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역할과 기여가 어땠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는 200, 400, 200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맨 앞에 200자에는 상황을 설명한다. 그때 당시 단체 활동, 팀 활동했던 뭐 목표는 어땠고, 뭐 팀원은 몇 명이었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400자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어떤 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기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200자에는 이제 결과, 배운 점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4번에서 그나마 핵심 포인트는 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 글을 저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을 때, 실제로 이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짜 좀 당황스러웠겠네 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글, 요게 좋겠습니다. 근데 읽어봤을 때 이게 뭔 예상치 못한 상황이야,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이 적히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공감대가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지? 라고 그 다음에 글이 궁금해지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적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요 4번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포인트에 예상치 못한 상황, 여기에 대한 공감대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4번 항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소서 문항 전체 1번부터 4번까지 보면 그래도 가장 어렵다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항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지원 동기, 그리고 입행 후 목표, 계획, 이 부분이죠. 근데 2번부터 4번까지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 하나씩 이렇게 키워드 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성격, 역량이 아니고 성격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3번에서는 후회했던 걸 꼭 금융에 국한시키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가 3번에서는 말씀드렸고, 4번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얼마나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첨삭이나 자소 첨삭에 대해서는 우리 끝장 취업으로 항상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끝장 취업, 그리고 미스터 뱅은 항상 여러분들의 이번 2025년 하반기 은행권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